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확정이 되었고요. 이럼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2억 명이 이상 사용하는 플랫폼, 즉 트위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주제들로요. 테슬라는 R&D 비용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련돼서 이모저모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테슬라한테 왜 이래? 들어온 장투일기 업데이트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장 현황 살펴보고 갈까요? 오늘은 기술주가 많이 포진된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1% 넘게 반등을 보여주어서 13,000포인트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도 0.7% 상승해서 34,049포인트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나스닥 상승을 좀 도와주었던 부분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뭐 거의 3%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2.818까지 좀 떨어졌어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좀 나스닥의 기술주의 상승을 좀 도와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100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98.6입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주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기술주에게는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늘 시황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의 핫한 주식은 역시 트위터겠죠.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 주가가 오늘 5.6%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더 이상의 상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상해를 덮쳤었는데요. 이게 이제 베이징까지 좀 덮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가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3%에 육박하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반등을 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제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백신주는 또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모더나가 7.17%나 상승했고 에너지는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자, 맵을 보시면요. 자, 에너지 쪽 아주 선명한 빨간색을 띠고 있죠. 엑스모빌도 3.37%나 떨어졌습니다. 자, 유가의 하락이 지금 에너지주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에 반해 이렇게 어, 위에 포진된 기술주들은 좀 녹색이 많죠.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넷플릭스는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네요. 테슬라는 오늘 0.7% 정도 빠지는 모습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나 구글, 아마존의 하락이 좀 심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백신 관련주들 모더나가 7.17% 상승하면서 백신 관련주들의 상승이 좋았고 헬스케어 주식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코카콜라도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래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컨슈머 디펜시브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가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12,000선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하방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2,555 정도가 하방이 되겠다. 그래서 이미 12,555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12,555까지도 떨어지고 3중 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면은 오히려 더 길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12,500을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대세 하락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정말 급반등을 보여주어서 14,700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진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4월 20일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도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자, 실적만 봤을 때는 뭐 1100불 이상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황이 그렇지 못하다. 연준이 5월 초에 매파적인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오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 4월 달에 기가 상하이가 가동 중단이 꽤 있었죠. 한 3주 안에 가동 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그래도 970불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이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 티어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래로 티어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저희 VIP 회원님들은 그런 거에 입각해서 지금 투자를 잘해오고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혹시나 테슬라 주가가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 우려 등으로 인해서 뭐 900불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패닉할 필요도 있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저가가 975불 정도 됐는데요. 제가 977불에 10주 정도 걸어 놓았었죠. 저의 장투일기 기준으로 걸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되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이따가 같이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저의 장투일기를 업데이트를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4월 장투일기 2차 예약 매수가 제가 알려드렸었죠. 아마 이것대로 매수를 설정하셨으면 977불에 10주 정도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매수가 완료되었고, 실제로 저의 매매 내역은 이렇습니다. 체결되었다고 나와 있죠. 4월 25일에 10주 977불에 체결되었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투일기 장표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고요. 977불에 10주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290주를 가지게 되었고, 체결 단가는 이제 평단가는 854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타 수익 최근 한 반년 동안 단타 수익을 거의 1890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장투일기 수익 5100만 원과 합쳤을 때 한 7000만 원, 705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몇 가지 전달해 드릴 건데요. 먼저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신용평가사인데 테슬라한테만 왜 이럴까요? 자,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잘 발표가 되면 S&P라든지 무디스라든지 이런 신용평가사에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릴 수 있겠다 하고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S&P 투자 등급은 BB 플러스인데요. 자, S&P 기준으로 BBB 마이너스, 그러니까 B가 여기가 3개가 들어가면 한 단계가 올라가게 되고, 자, 한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요. 지금 S&P에서 테슬라 투자 등급 상향 시점을 연말로 고려하고 있다. 2022년 연말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 뭐 기가 상하이에서 셧다운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그리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건설로 인해서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S&P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좀 미루겠다는 듯이 S&P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실제 기업들의 캐시플로우랑 대차대조표 상황을 보면요, 테슬라가 훨씬 더 좋아요. 경쟁 기업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S&P에서는 레이팅을 좀 낮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자, 녹색으로 지나면 좋은 거고, 주황색으로 지나면 안 좋다는 뜻인데 테슬라는 지금 녹색이 많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레이팅은 주황색으로 자, 안 좋다는 거죠. 실제로 자, 테슬라는 마켓캡 1030 10억 1천조 1천조가 넘는 마켓캡을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이 회사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인데 이제 테슬라가 6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애플이 시가총액 1위죠. 애플과 테슬라만 비교를 해봐도 캐시 투 뎁트. 자, 회사가 보유한 부채 대비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애플은 0.52라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자, 부채보다 현금이 한 52%밖에 안 된다는 거고 테슬라는 2라는 숫자니까 부채보다 현금을 2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좀 더 우량한 모습이죠. 그리고 뎁트 투 에쿼티. 자, 이거는 부채 비율입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애플은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1.71로. 근데 테슬라는 부채가 더 적죠. 0.29로서. 자, 에비타 수준에서는 좀 비슷하고요. 모양이. 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도 애플은 0.33인데 테슬라는 0.17로서 부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자, 애플보다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은 당연히 거의 트리플 A급입니다. 최고의 뭐 신용 등급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워낙 현금을 잘 창출하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지금 자, 애플보다도 더 수치로서는 더 괜찮은데 재무 상황이 자, 뭐 BB 플러스 등급으로 지금 아직 자, 정크 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닙니다.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데 이 밑에요. 글로벌 카메이커들을 다 이렇게 또 비교를 했습니다. 자, 글로벌 카메이커들은 재무제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주황색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뜻인데
자, 보시면은 투자 등급은 상당히 또 좋아요. 여기 보죠. 녹색이 많죠. 테슬라는 주황색인데. 자,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충분히 좀 억울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최고의 카 메이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BMW, 그리고 벤츠, 다이머러 이거 독일, 프리미엄 이 두 개 회사들도요. 자, 부채나 재무제표 비율이 테슬라보다 안 좋아요. 그쵸? 그런데도 이렇게 더 좋은 등급을 받고 있다라는 건 테슬라 좀 억울하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안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메인 뉴스죠. 다음 뉴스. 자, 일론 트위터 사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론은 트위터를 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의 필수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타운 광장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자유롭게 누구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매일 뭐 한 10개 이상씩도 트윗을 올리는 활발한 트위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개인들과도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자, 뭐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트위터의 매력을 잘 알고 그것을 이제 트위터를 좀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가 확정되면서 예스라고 이제 느낌표를 달았고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 그리고 프리 스피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위터를 좀 더 오픈하겠다, 더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나쁜 요소들, 뭐 스팸봇, 뭐 이런 것들 나쁜 요소들은 최대한 없애겠다라고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 이모저모 살펴보면요. 자, 트위터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의 주당 54.2달러의 제한을 수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제 월요일 날 결정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품게 되었고요. 그 전에 이제 트위터 이사회에서는 포이즌 필이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의 적대적 M&A라고 할 수 있겠죠. 이 M&A를 방어를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냐? 그러니까 싼 값에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의 트위터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비싼 값에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겠죠. 자,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또 트위터를 활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뭐 도와달라고까지 얘기 안 했지만 계속해서 트위터 사용자들의 그런 서포터 그런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위터 주주들은요,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트위터 이사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를 옹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엊그저께요, 일요일 날 머스크랑 트위터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결국 트위터와 머스크는 어제 아침에 거래를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위터 인수 자금은요, 총 44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자,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빚이에요, 빚. 자, 뭐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트위터 주식 등을 담보로 빚을 자,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매입 가격 54불, 주당 54불은요. 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트위터의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4월 1일에 종가가 39.31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보다 38%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2불 달러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트위터 주식 소유자들은 각 한 주식에 대해서 이제 54.2불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제 트위터의 주가가 54불 이상으로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뭐 현금 청산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비상장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자 하는 트위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현재 트위터의 주가 50.7불이니까 아직 54불 이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전에도 한 3주 전에도 54.57불까지, 그러니까 4월 5일 날 54.57불까지 올랐다가
자, 이렇게 하락했던 것만 봐도 54불 이상은 좀 오르기가 힘든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현금으로 54.2불 받게 될 건데 54.2불 이상 오르기 쉽지 않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 인수는요. 2022년에 어쨌든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고 트위터의 인수는 일론 머스크의 피오한 그러니까 순수한 트위터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렇게 돈을 쫓지 않고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말 이 우주의 이 글로벌에 누구나 쉽게 대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5시간 전에 또 이렇게 트윗을 남겼는데요. 자신의 가장 최악의 비판도 트위터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프리 스피치의 의미다. 그러니까 자, 안 좋은 비판들도 트위터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게리 블랙은요. 트위터의 산 거에 대해서 엄청난 뭐 축하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그런데 일반 트위터 주주들, 개인 주주들에게 대해서도 좀 뭐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54불에 이제 현금 청산될 건데, 프라이빗 컴퍼니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로 가면은 일반 개인 주주들도 뭐 동의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해주진 않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모저모 제가 살펴보았고요. 참고로 일론은 5년 전부터 트위터를 구매코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12월이죠. I love Twitter. 난 트위터를 사랑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자, 데이브 스미스라는 분이 그러면은 트위터를 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005년 전에 How much is it? 얼만데?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이미 트위터를 사고 싶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위터 인수랑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 인수와 관련돼서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빌 게이츠랑 일론 머스크랑 좀 언쟁이 있었죠. 자, 빌 게이츠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뭔가 건전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뭐 세계를 구하고 좀 더 뭐 자선 뭐 행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우리 뭐 펀드 우리 자선 행사에 돈 좀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너 아직도 테슬라 쇼치고 있어? 테슬라 공매도를 하고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6천억 정도인가요? 하여튼 공매도 하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냥 대화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자, 빌 게이츠를 트위터에서 내쫓았다라고 어카운트 서스펜디드라는 말이 있죠. 자, 이렇게 재밌는 뭐 웃긴 뭐 짤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Damn, Elon moves quick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론 참 움직임이 빠르다. 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벌써 트위터에서 제명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의 트위터 계정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무려 뭐 1시간 전에도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 글로벌 펀드에 관련돼서 뭐 코비드 상황 이런 거 다 그리고 뭐 헬스 이슈 이런 것들을 다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글로벌 펀드로 뭐 도와달라 뭐 이런 뜻이죠.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가 프리 스피치를 강조를 하고 있고 누구나 언론의 자유가 있는 그런 채널을 트위터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함부로 사람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계정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 테슬라는 R&D 비용의 효율도 좋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의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회사들도 R&D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테슬라는 2.6 빌리언 R&D 작년에 2.6 빌리언을 썼는데요. 작년에 다른 경쟁사들 엄청나게 돈 많이 썼습니다. 폭스바겐 10.69 빌리언, 토요타 8.5 빌리언. 그러니까 폭스바겐, 토요타 같은 회사들은 테슬라보다 뭐 3배, 4배 훨씬 더 많은 R&D 비용을 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훨씬 더 자, 성공적인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선택을 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키울 것인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인재들이 또 중요하겠죠. 테슬라에는 좋은 인재들, 최고의 인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쟁사보다 낮은 R&D 비용에도 훨씬 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